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전지역 규제 후의 일부 자산가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나 제 지인들 중에 일부의 생각이고 여러분 개개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부 자산가입니다. 일부 자산가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규제 이후에 일단 대구 전체 분위기는 조용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위기가 찾아온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빚으로, 즉 융자로 지탱해오는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빚으로 지탱해온 경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부에서 더 이상 대출 연체라든지 이자 연체에 정부에서 지금 재정정책 돈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는가. 그러면 기업이나 가게 중에서 힘든 기업 가게는 기업은 파산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실물 경제와 자산 경제의 괴리가 이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경우 없었지만 2008년도 이후에 실물 경제가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푸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는 게 그동안의 학습 효과죠.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 거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계속적으로 정부가 돈을 찍어서 살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돈을 그렇게 계속 못 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나봐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일부 자산가는 사줄 사람, 내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있을 때 지금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전문가의 의견도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빚더미에 앉은 가계기업 정부 경제 발목 잡나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사실 경제에도 그렇고 한 가게에서도 그렇고 이 빚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2배에 달한다. 1900조에 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공공부채 부분 부채는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32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코비드-19 상황으로 긴급 경영 자금과 생활 자금을 빌리는 기업과 가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 환경에서 연끌을 통한 부동산 광풍, B2를 내가지고 주식 투자까지 겹치면서 무서운 속도로 빚이 불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업 또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긴급 경영 자금과 생활 자금을 빌리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연끌과 주식 B2를 통해 또 빚이 무제한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보면 가계 신용은 3, 4분기 말에 보면 1940조 정도로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명목 GDP를 초과한다. 명목 GDP는 뭔가 하면 보통 물가 상승률까지 있죠. 포함된 그 GDP를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물가가 만일 한 5% 상승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된 그 가격, 최종 가격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곱해는 가격이다. 이것이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DP 대비 가계 신용대출은 101%로 1년 만에 7.4포인트 줄었다.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가계나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파르다. 그래서 가파른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71%로 역대 최고치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몇몇 분은 저도 뭐 이런 이야기 신문에서도 여러분도 경제신문을 보면 좀 궁금해하는 대립되는 의견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창궐한다. 그래서 백신 효능이 낮다면 일단 백신 효능이 효과가 낮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대립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에 코로나가 잡힐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대립되는 의견은 뭔가 하면 정부는 재정정책 양적 완화를 돈을 계속 푼다라는 이런 의견,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돈을 풀 거다라는, 즉 경제가 어느 정도의 허용할 만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돈을 계속 풀 거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 언제까지나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짐 로저스는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풀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부채가 있는데 국가 부채는 국가가 돈을 계속적으로 발행해야지만 그 부채의 규모가 축소된다. 그렇죠. 개인이나 기업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돈을 계속 찍어내면 돈 가치가 하락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도한 국가, 기업,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자,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실물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은데, 자산 가격만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채는 엄청나게 많고 실물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은 내려갈 거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의 의견은 토지보상금과 저금리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다. 아직 본격적인 자산의 상승, 본격적인 자산 상승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여기에 조금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토지보상금 이것도 있죠. 내년에도 상당수 풀리죠. 대구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금액이 역대 이래로 가장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고, 원래 작년 2019년 2020년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내년에도 일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도 당분간 유지될 거고, 자, 지금 팽팽하게 있죠. 이것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지면 시장은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18일입니까? 17일입니까? 전국적인 조정지역 규제 후에 일단 대구 부동산은 관망이다. 거래가 상당히 조용하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타구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는 달성군에서는 조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대구 전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지인들 중에 있죠. 한 두 분 정도, 이분은 그래도 자산이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는 되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유일합니다. 대부분 매수나 뭐 잠시 기다렸다가 좀 더 매수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이 두 분만 유독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한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그래도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부동산 관심 엄청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매도를 계획을 잡으려고 하더라. 왜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있을 때 팔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생각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이 두 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일부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시각에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